1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형님 생각을 지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썼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평범한 아내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저를 여자로 봐주던 그 눈빛. 아니야. 잊어야 해.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큰 집에 가야 했습니다. 형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형님 뵐 텐데 괜찮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왜? 요즘 형님이 많이 안 좋으시다던데.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만에 형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님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고 초라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1년 전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재수 씨 안녕하세요. 형님도 저를 보고 잠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네, 재수 씨도.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1년 전에 그 뜨거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형님은 계속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 저를 뜨겁게 바라보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은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우리 큰아들 얘기인데. 네.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 일을 아시는 건가? 사실 큰아들이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어. 문제요? 다른 유부녀 환자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한다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여러 명의 부인들과 말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두 명이 아니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그런 일이. 은하야, 시어머니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너도 혹시 큰아들한테 치료받을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형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우리 가족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설거지를 끝내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간직해왔던 특별한 감정들. 형님만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재수 씨는 특별해요라는 그 말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치료실의 완벽한 분위기도 집으로 오라는 제안도 특별한 오일도 혼자 있을 때 자주 생각해요라는 고백도 모든 것이 계획된 수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야.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해자였으니까. 남편을 배신하려 했으니까.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가는데 형님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재수 씨, 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저 할 말이 저는 할 말 없어요.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끄럽겠지? 들킬까봐 무섭겠지? 형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수 씨, 저는 형님, 그만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형님이 뒤에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많이 변하셨네. 예전 같지 않아. 그래, 응, 뭔가 기가 쪽 빠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신가 봐.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 자기가 형님한테 치료받을 때 아무 일 없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약 형님이 자기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했다면 남편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 절대 용서 못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1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죄책감, 형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 나만 특별하다고 믿었던 그 순진한 착각.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평범한 주부. 한 남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던 여자. 특별한 치료, 특별한 오일, 집으로 초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다른 유부녀들도 똑같은 말을 들었겠죠. 당신은 특별해요. 혼자 있을 때 자주 생각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모두 똑같은 대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만약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면, 형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했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을. 형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움을 여러 여자들로 채우려 했던 한심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앞으로는 이 사람만 보고 살자. 1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 따뜻한 손길의 기억들이 마침내 사라져갔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형님이 결국 병원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더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러셨군요. 우리 가족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젠 명절에도 못 오겠다고 하더라. 형님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동정할 필요 없어. 자업자득이야.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툴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형님의 손처럼 섬세하거나 기교적이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극적이고 위험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진실한 것이라는 걸.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치료실에서의 그 순간들, 형님의 손길, 거짓된 고백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악몽 꿨어?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외로웠다는 핑계, 인정받고 싶었다는 변명. 모두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약했던 겁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세. 1년 전보다 조금 더 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년 전 그 설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슬픔과 각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형님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서툴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아픈 방식으로. 하지만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하지만 제 마음속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에 대한 기억, 그 배신의 상처, 스스로에 대한 실망. 모든 것이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녹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런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실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